이 앞으로 이 별도 수사단이 재조사를 하거나 이 외압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그 실명을 공개하시게 될 거죠. 뭐 저기 사실 금방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검 간부가 어떤 전직 검찰 간부가 이러이러한 전화와 얘기들을 나한테 했다. 네. 이제 곧 공개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외압의 핵심이 바로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그분들은 어찌 보면 외압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 등이 결국은 와서 이렇게 외압이 온 것이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권성동 의원 등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 이 현직인 안미연 검사가 이런 폭로를 했죠. 어제만 해도 춘천지검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조금 전 이 대검찰청은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서 본격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문제제기가 일단은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안미연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랑 저 상황이 다르네요. 춘천지검 차원에서는 반박하더니 대검찰청이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 입장이 이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영하고 있고요. 이번 일이 이제 외압의 자유로운 수사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별도 수사단은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 대검의 보고도 없이 독립 수사를 하게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점검위원회에서 검증까지 받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좀 믿음이 가시는 거죠. 예, 일단 확실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검사가 폭로한 외압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2017년 4월 20일경에 사건을 급하게 종결하고 기소하게 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증거 목록을 삭제하게 되는 사건인데. 우선 수사 종결이 어떻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안 검사 이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가 2017년 1월 23일경에 대검에 불구속으로 종결하겠다고 처음에 보고를 했었는데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구속하라는 취지니까 그렇죠. 이 검사가 구속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검사장이 자세하게 추가 수사 사항도 직접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안 검사가 이거를 인수인계를 받는데 안 검사가 이제 그 수사 스케줄을 4월 말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검사장이 갑자기 4월 17일 날, 그러니까 2017년 4월 17일 날 사건 처리에 대한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안 검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아직 수사가 안 된 상태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건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이 보고서를 가지고 춘천지검 검사장이 18일 날 대검을 방문해서 총장을 만난 이후에 4월 19일 날 안 검사를 다시 불러서 다음 날인 20일 날 불구속으로 그냥 기소해서 사건을 끝내보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그러니까 상황이었던 애초 것이죠. 수사하던 검사가 불구속으로 대검에 보냈을 때 대검에서는 안 된다. 더 구속적으로 좀 수사 더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고 춘천지검장도 더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춘천지검장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춘천지검장인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빨리 종결하자. 근데 그것도 대검찰청 가서 대검청장까지 만나고 와서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며칠 사이 그 상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안 검사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당시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4월 16일경, 직전에 4월 16일경에 강원랜드 당시 사장의 최측근인 최모 씨, 그다음에 전 검찰 간부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보좌관 사이에 다수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 최모 씨하고 권성동 의원 보좌관은 수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청탁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이고 수사 대상이 전 검찰 간부랑 수사 수차례 통화를 했다. 심지어 전 검찰 간부는 사장의 차명폰 녹음 파일에서 언급이 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통화를 보고 이게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목록 삭제 요구는 뭡니까? 이 증거 목록, 여기서 말하는 증거 목록은 작년 12월 19일 날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네. 이게 추가 기소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20일부터 뭐 대검이나 춘천지검 간부 등이 권성동 의원 통화 내역을 영장받아 조회했냐라는 이런 내용들을 막 전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안 검사에게. 네. 그러더니 안 검사가 수사회의에 들어갔는데 네. 권성동 의원이 통화 내역 조회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걸 자기의 상관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러고는 또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리를 또 다른 루트로 듣고요. 네. 그러더니 결재권자, 그러니까 뭐 위에 부장이나 이런 결재권자들이 권성동, 염동열 의원 그리고 모 전직 검찰 간부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삭제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기소를 한 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안 검사가 상관에게 계속 거부를 하다가 1월 30일경에 예. 삭제할 수 없다는 최종적 통보를 검찰 내의 메신저를 사용해서 합니다. 예. 그 메신저 캡처 내용이 지금 좀 전에 속보로 보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거만 객관적 증거로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삭제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거부한 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시면서 권성동 의원 또 그 보좌관, 뭐 염동열 의원 이런 건 실명을 거론하시는데 네. 뭐 전 검찰 간부, 또 대검의 고위 간부,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불쾌해한다는 얘기를 전한 안 검사의 상관, 뭐 이렇게는 아직 그 이름을 적적 거명 안 하셨거든요. 예, 그렇죠. 앞으로 이 별도 수사단이 재조사를 하거나 이 외압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그 실명을 공개하시게 될 거죠. 뭐 저기 사실 금방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예.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검 간부가 어떤 전직 검찰 간부가 이러이러한 전화와 얘기들을 나한테 했다. 네. 이제 곧 공개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외압의 핵심이 바로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외압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 등이 결국은 와서 이렇게 외압이 온 것이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권성동 의원 등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안미영 검사가 이 원하지도 않는 의정부지검 발령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이런 식의 이 거짓 주장을 편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던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계속적인 외압에 시달려 왔고 이제 이미 제출된 증거까지 처리하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받고 나서 예. 결국 안미영 검사가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제 공개하게 된 것이어서 예. 이것이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 수사단이 제대로 좀 수사해서 외압의 실체도 바뀔 뿐만 아니라 채용 비리 과정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것도 다시 재수사가 돼야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미연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였습니다. 현직 검사가 폭로를 했어요. 외압을 받았다. 안미연 검사요. 네.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외압을 받은 현직 검사의 폭로가 나왔으면은 실제로 지금 당사자께서는 국회 법사위원장 아니십니까? 물러나야 돼요. 권성동과 염동열은 물러나서 수사를 받는 게 맞죠. 그건 이제 본인이 자백하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자한당 문화에서 그런 일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빨리 검찰이 수사를 해야죠. 한두 명도 아니고 뭐 한 명이라도 불법이 있고 편법이고 그런데 그것을 막 수십 명 수백 명씩 다 특혜로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중점 사항들 중에서 채용 비리만큼은 뿌리를 뽑겠다고 대통령이 예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에 그게 광범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채용 비리는 누군가 혜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들의 박탈감이 장난 아니었던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년 세대에 줄 수 있는 이게 가장 큰 선물일지 몰라요. 채용 비리 없고 진짜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채용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선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는 민간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걸 다 알아요. 청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리들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반발하고 분노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공공부문 일자리 외에 다른 일자리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그 비리 청년 채용 비리 근절이 가장 큰 비리 근절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엄청난 권력이죠, 그거는. 예, 법사위원장이 검찰이 그 국감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나는 게 맞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조금 국민께 죄송하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대표가 법사위원장 사퇴를 얘기하면 당이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쳐줘야죠. 계속해서. 네, 그런데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 문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혹시 아세요? 정청래 의원이요. 19대 때는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게요, 17대 때 언론에 정말 철저히 싸웠거든요. 그랬다 결국은 언론의 복수로 18대 때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그 반면교사 때문인지 19대 때 들어와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19대 때 이제 제가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선거 시기에 MBC의 보복 보도가 몇 번 나갔거든요. 공중파를 타고. 이게 뭔가 열심히 언론을 상대로 싸우고 자유한국당이나 그 과거의 박근혜 정부에게 정말 그 목을 내놓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지를 않는 거죠. 정청래 의원도 결국 공천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들이 이런 잘못 때문에 이게 반면교사가 돼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정치인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조심하는 거지 뭐. 적어도 당 대표가 이 정도로 나오면 법사위가 막 시끄러워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민주당 의원들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어쨌건 그 안미연 검사가 작년 2월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인계받았는데 당시에 춘천지검장이 사건 종결을 지시하고 재판 과정에서 연루 의혹이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을 빼라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건데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권성동이 직접 안미연 검사에게 압력 행사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는 압력 행사한 적 없다 그러는데 그 관련해서 사실 그 구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화방송이 그 보도를 했잖아요. 보도를 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다시 클릭해보니 그 보도를 지웠더군요. 근데 그 지운 이유는 뭘까요? 주장만 갖고 보도하는 게 한두 개인가요? 주장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 주장의 진위는 언론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주장을 한 게 사실이면 이렇게 주장했다고 보도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하고 당시 지검장하고 반론권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삭제돼서 왜 그랬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예,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에 대한 가시적인 관련자분들의 화답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질과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안미연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외압 폭로에 대해 외압은 없었다고 발뺌하던 검찰이 특임검사 임명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독립적인 별도 수사단을 꾸리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수사단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단장을 맡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각 1명, 수사검사 5명으로 구성됩니다.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지검은 수사에서 배제됩니다. 수사단은 춘천지검이 진행해오던 채용비리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동시에 권성동 의원과 전직 고검장의 외압 의혹도 전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이 수사 대상임을 못 박은 겁니다. 수사단은 활동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외압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수사 내역 등을 검찰총장에게 일절 보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사 종결 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의 검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이 안미현 검사의 폭로 이틀 만에 별도의 수사단 구성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으며 시작한 세 번째 강원랜드 수사가 대규모 부정채용의 전모 그리고 관련 외압과 청탁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위원회에서 검증까지 받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좀 믿음이 가시는 거죠. 예, 일단 뭐 확실히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 검사가 폭로한 외압의 핵심이 뭡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거는 이제 2017년 4월 20일경에 사건을 급하게 종결하고 기소하게 된 일이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증거 목록을 삭제하게 되는 사건인데. 우선 수사 종결이 어떻게 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안 검사 이전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이 검사가 2017년 1월 23일경에 대검에 불구속으로 종결하겠다고 처음에 보고를 했었는데 대검에서 반려를 해요. 그래서 구속하라는 취지니까. 그렇죠. 이 검사가 구속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검사장이 자세하게 추가 수사 사항도 직접 지시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안 검사가 이거를 인수인계를 받는데 예. 안 검사가 이제 수사 스케줄을 4월 말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예. 근데 검사장이 갑자기 4월 17일 날, 그러니까 현직인 안미연 검사가 이런 폭로를 했죠. 어제만 해도 춘천지검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조금 전 이 대검찰청은 별도 수사단을 구성해서 본격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네요. 문제제기가 일단은 좀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안미연 검사 쪽 대리인 맡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 연결합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랑 상황이 다르네요. 춘천지검 차원에서는 반박하더니 대검찰청이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일단은 내용을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입장이 이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수용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영하고 있고요. 네. 이번 일이 이제 외압의 자유로운 수사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별도 수사단은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해서 이 네. 대검의 보고도 없이 독립 수사를 하게 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점검. 2017년 4월 17일 날 사건 처리에 대한 예정 보고서를 쓰라고 안 검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안 검사가 아직 수사가 안 된 상태도 불구하고 급하게 사건 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춘천지검 검사장이 18일 날 대검을 방문해서 총장을 만난 이후에 예. 4월 19일 날 안 검사를 다시 불러서 다음 날인 20일 날 불구속으로 그냥 기소해서 사건을 끝내보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듣기만 해도 좀 이상하네요. 이상한 그러니까 상황이었던 애초 것이죠. 수사하던 검사가 불구속으로 대검에 보냈을 때 대검에서는 안 된다. 더 구속적으로 좀 수사 더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고, 네. 춘천지검장도 더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춘천지검장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춘천지검장인데. 예,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빨리 종결하자. 네. 근데 그것도 대검찰청 가서 대검총장까지 만나고 와서 그랬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며칠 사이 그 상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안 검사는 이상하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후에 예. 이제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 별도 수사단이 재조사를 하거나 이 외압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실명을 공개하시게 될 거죠? 사실 금방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예.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검 간부가 전직 검찰 간부가 이러이러한 전화와 얘기들을 나한테 했다. 네. 이제 곧 공개가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외압의 핵심이 바로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처벌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그분들은 어찌 보면 외압의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을 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권성동 의원 등이 결국은 와서 이렇게 외압이 온 것이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예. 권성동 의원 등은 직권남용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정치권과 검찰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다. 당시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4월 16일경, 직전인 4월 16일경에 강원랜드 당시 사장의 최측근인 최모 씨, 그다음에 전 검찰 간부하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 보좌관 사이에 예. 다수의 전화 통화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하. 근데 이 최모 씨하고 권성동 의원 보좌관은 수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청탁과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이고, 수사 대상이 전 검찰 간부랑 수사 수차례 통화를 했다. 예, 심지어 전 검찰 간부는 사장의 차명폰 녹음 파일에서 언급이 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긴밀하게 통화를 보고 이게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증거 목록 삭제 여부는 뭡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증거 목록은 작년 12월 19일 날 추가 기소된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네. 이게 추가 기소된 다음에 그 다음 날인 20일부터 뭐 대검이나 춘천지검 간부 등이 권성동 의원 통화 내역을 영장받아